정보처리 흥달쌤입니다. 자, 오늘 2021년 실기 2회 시험이 있었던 날이죠.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시험장에 도착하셔서 아주 마음 졸이면서 시험 보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이랑 밥 먹고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복원 이벤트 올라오는 것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문제복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험 보시냐고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은 시험 끝났으니까 발 뻗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울 계시는 분들은 또 코로나가 워낙에 심해져가지고 막 어디 가지는 못하실 거고 그래도 뭐 집에서 편안하게 하루 쉬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시험 올라온 것들 보니까는 많이 어렵지도 않고 많이 쉽지도 않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됐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애드혹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용어거든요. 근데 저는 용어까지 내는 건 조금 무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공부할 게 워낙에 많아야죠. 소프트웨어 공학 일단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3개 C 언어 파이썬 자바까지 이렇게 7개를 알아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은 범위도 넓어. 이렇게 많은데 정보보론까지 자 이렇게 많은데 그 용어까지 낸다는 거는 조금 진짜 틀리라고 되는 거지. 나중에 근데 용어는 한번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조금 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거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당황스러워서 밑에 뒤에 거 어떻게 풀지? 막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다른 것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랑 같이 열심히 하셨으면은.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쪽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DML문 쪽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지난 시험 대비해가지고 DML문 많이 출제가 됐고, 프로그래밍 언어 쪽은 말 그대로 많이 출제가 됐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 쪽이 지난번처럼 그렇게 생뚱맞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수 호출하는 거,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 연산자가 나왔는데, 시프트 연산자는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시프트 연산은 똑같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시프트 연산 공부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맞추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우시프트였었죠? 우시프트 하면은 밀어서 땅떨어지로 밀어서 없애버리는 거. 근데 조금 헷갈리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누적산을 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는이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대체를 한 거거든요. 대체해가지고 마지막에 값 26만 나온다라는 거 조금 주의 깊게 봤으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나왔었죠.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메서드 오버라이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데 크게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딱딱 끊어가지고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더한 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서 자바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딩 문제 조금만 공부하셨으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으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쪽은 예상외로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쪽도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DML문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용어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한 것들이 조금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제가 회사를 퇴사했다고 아마 마무리 특강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퇴사하고 조금 시간이 남고 그리고 마침 또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열심히 강의를 듣고 마무리를 정리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거기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좀 나름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 특강 듣고 프로그래밍 언어 쪽하고 데이터베이스 쪽은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다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참 괜찮았다. 무난한 시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난이도 높지도 않고 너무 난이도 낮지도 않고 저는 2회 같은 경우에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회 시험에 너무 많이 합격자가 나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합격자 수를 조절하려다 보니까는 난이도를 크게 높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많이 합격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아쉽게 그 자격증을 취득 못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3회 시험 열심히 하셔가지고 3회 시험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보처리 실기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생뚱맞은 문제가 나와요. 틀려라 하고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60점 넘기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회 시험 보시는 분들. 자, 그리고 2회 시험 보신 분들은 뭐 깨알 시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들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3회 대비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들으실 수도 있죠. 깨알 시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꼭 들어주셔야 돼요. 진짜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저희 수강 안 하시더라도 저희 에듀온에 보면은 깨알씨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만약에 깨알씨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들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이번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 충분히 맞히실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제기함수도 안 나왔고 뭐 그런 것들 안 나왔으니까 충분히 맞히실 수 있었을 거예요. 프로그램 문제만 맞춰도 몇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3회 대비하시는 분들은 깨알씨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하고 진짜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거 듣는다고 저한테 뭐 1원이라도 떨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개인 유튜브가 아니라 저희 회사 채널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촬영할 때도 뭐 10원도 안 받고 화장품도 다 제가 사고 옷도 다 제가 사고 다 그냥 여러분들 원래는 계리직용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정보처리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2회 이번에 여러분들이 복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복원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임박해서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늦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한다고 해도 보지도 않아요. 계속 올라가면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박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할 거라서 저는 여러분들 누가 지금 당장 올려도 안 할 거예요. 왜? 지금 문제도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고 그래서 안 할 거고 시험 임박해서는 해야 되겠죠. 3회 시험 임박해서는 다시 강의를 찍을 거니까 그때 필요하신 분들 3회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오늘은 그럼 뭐 할 거냐? 답만 볼 거예요. 답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맞았는지 내가 60점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거 판단하시라고 답만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생뚱맞게 군사용 네트워크가 나왔었죠. 용어들인데 용어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에드혹 뭐 아무거나 써도 된다. 뭐 영어로 쓰셔도 돼요. A-D, H-O-C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였고 용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내나 좀 싶은 그런 문제예요. 제가 내년에 이제 교재도 만들고 그럴 건데 그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번 UI, UX 이게 정답이었었죠. UI, UX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 관리 쪽에서 첫 번째 마무리 특강 첫 번째에 나왔던 부분인데 송경희 선생님하고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UI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사용자가 보는 화면 그걸 보고 UI라고 한다. UX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만들 거니 이런 것들이 바로 UX이다.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UI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UI, UX 여러분들 충분히 맞추실 수 있었을 거고 자 3번에 26이었어요. 얘는 파이썬 문제였는데 파이썬 문제로 100을 가지고 우시프트 연산을 해라. 요 문제였죠. 우시프트 같은 경우에 우측으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디로? 낭떠러지로. 그래가지고 포문을 돌면서 레인지라는 함수가 나왔죠. 레인지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이 레인지에서 1,3이었다. 자 그러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1하고 2 도는 거예요. 1하고 2.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게 하나 있어요. 조금 헷갈렸던 게 리절트라는 곳에다가 어떤 값, 시프트한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리절트 플러스 1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선 누적산이 맞아. 근데 포문을 한 번 돌고 두 번째 돌았을 때 여기 있는 값을 그냥 덮어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리절트 값은 없어진다는 거죠. 50 몇인가 나왔죠. 처음에 100을 가지고 우시프트 하나 했을 때는 50 몇인가 됐을 거예요. 걔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시프트를 두 개 해가지고 25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25가 나오는 거고 플러스 1 해가지고 26이었다. 그래서 정답이 26이에요. 그래서 누적산 하신 분들 요건 조금 아쉬웠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누적산 하신 분들은
정말 아쉽게 그랬는데 요거 조금 함정으로 낸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아니었으면 느니네. 그러니까 그냥 엎어쳤겠네. 요렇게만 아셨으면은 푸실 수 있었을 거고 우시프트 깨알시 언어 특강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것도 푸실 수 있을 거다. 뭐 정규 과정에서도 진행은 했으니까 요것도 오케이. 그래서 26이었어요. 자, 그리고 4번에는 행위 패턴. 문제의 순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원하신 분들이 문제의 순번까지 다 외우시는 건 아니라서 순번의 의미는 없다. 자, 4번에는 행위 패턴 나왔었죠. 뭐 옵저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패턴은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행위 패턴이었다. 뭐 구조 패턴이 있었고 행위 패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옵저버 나오면 행위 패턴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써가지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가지고 정리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위 패턴 4번도 맞추셨어야 돼요. 자, 5번 원자성이죠. 요거 ACID 성질 요거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 나올 수밖에 없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험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ACID 써라. 요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3회 시험분 보시는 분들도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ACID 성질 다 어토미시티 뭐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원자성, 일관성, 그리고 격리성, 영소성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안에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다 아셔야 된다. 자, 지금 5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A에 해당하는 거 어토미시티, 원자성이잖아요. 원자성이 무엇이냐? 트랜잭션의 연산 결과는 모두 반영되든지 모두 다 반영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원자성이었어요. 제가 은행에 불 지르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내 통장에서 10,000원이 빠졌어요. 그리고 친구 통장에 10,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 그러면은 은행에 불 질러야죠. 그게 바로 원자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10,000원이 안 들어갔으면 친구 통장에 10,000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전부 다 롤백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5번에 트랜잭션의 결과는 모두 반영되거나 모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원자성의 원리였어요. 자, 6번 제2정규형이었죠. 제2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정규화가 지난 시험에 나왔어요. 반정규화 나왔으니까는 정규화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나왔네. 나왔어요. 그래서 제2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부분함수 종속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테이블들이 나오고 어떻게 나왔냐면은 2개의 기본키가 있을 거예요. 자, 2개의 복합키로 기본키가 이루어져 있고 이 2개의 기본키를 가지고 요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이거는 완전 함수 종속이죠. 근데 그러나 여기에 다른 속성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2개를 가지고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요 하나만 가지고도 얘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이게 부분 함수 종속이다. 자, 부분 함수 종속은 제2정규형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두부 이걸 놔줘! 이거니까. 그래서 제2정규형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정답은 제2정규형이었다.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요것도 좀 보셨으면 좀 맞추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7번 AES죠. DES가 옛날에 깨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DES를 뭐 발전시켰다, NIST다 뭐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 DES를 뭐 발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면 AES예요. AES. 오케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AES예요. 뭐 레인달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AES다. 자, 8번 시언어 포인터 문제였죠. 포인터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복원이 안 돼서 정답은 8이었어요. 요 8이 나왔고, 자, 그리고 9번 자바 문제가 나왔는데 자바 오버라이딩 나왔었죠. 나는 상속을 받았을 때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라고 해가지고 오버라이딩 문제 나왔는데 깔끔하게 나왔어요. 정말 깔끔하게. 그래서 만약에 객체가 2개가 나왔었죠. A라는 객체는 부모 객체로 생성을 시켰고 그리고 B라는 객체는 자식 객체로 생성을 시켰는데 A에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고 B에서 어떤 메서드를 호출했다. 자, 그러면은 부모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가지고 5가 나왔을 거예요. 2 더하기 3 해가지고. 자, 그리고 자식에 있는 메서드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연산을 해가지고 1 더하기 슈퍼에 여기 있는 메서드로 호출시켰으니까 이 값은 5가 나왔으니까 6이었어요. 그래서 11. 정답은 11이었다. 진짜 메서드 오버라이딩 문제치고 정말 깔끔하게 낸 문제예요. 슈퍼라는 용어 알고 계셨을 거고 저랑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메서드 오버라이딩 개념 알으셨으니까 요 11이라는 정답 나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DML문 나왔었죠. DML문 나왔는데 EC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앞에 연산자가 뭐 붙었다? like라는 연산자가 붙었다. EC로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2%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럼 EC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내림차순 정렬해라. 내림차순 정렬하게 되니까 DESC 이렇게 내림차순을 정렬을 하게 된다. 오름차순은 ASC, 내림차순은 DESC. 자, 송경희 선생님이랑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거 아마
그때 송경인 선생님이 퍼센트 얘기하는 거 내 들었어. 내 강의 다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병행 제어 관련해 가지고 병행 제어할 때 어떤 기법 써야 되느냐? 로킹 기법. 그 뭐 2단계 로킹 기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 설명드렸었잖아요.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다 쌌어. 그럼 나와야지. 문 열고 나와야지. 그게 로킹 기법이죠. 내가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라든가 레코드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쓰고 있을 때 다른 데서 쓰면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병행 제어잖아요. 병행 제어를 하기 위해서 로킹이라는 기법을 쓰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로킹이었어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1회 시험에 결합도가 나왔어요. 결합도가. 그러면서 제가 마무리 특강하면서 응집도 나와요. 응집도 나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네. 정말. 아유, 행복해라.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절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기능적 응집도 이런 것들이 나왔다. 통신적 응집도 아니면 교환적 응집도 똑같은 말이에요. 통신적이나 교환적이나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뭐 순서가 나올 거라고도 예상을 했는데 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나와요. 응집도, 결합도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나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시험 내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맞춰주셨어야 돼. 진짜 맞춰주셨어야 돼.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DML문인데 업데이트 셋이요. 인서트 인투 밸류 주고 그리고 업데이트는 셋이고 셀렉트 뭐 프롬 이렇게 되는 거고 딜리트 프롬이고 자, 이런 것들도 알아두셨어야 된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업데이트 들어가는 거고 셋 들어가는 거예요. 자, 14번 가상해선 방식하고 데이터그램 방식 패킷 교환 방식인 거죠. 제가 그 그림 그려가지고 뭐 회선 교환 방식이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패킷 교환 방식에는 이 가상해선 방식하고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무리 특강 보신 분들 좀 조금만 주의 깊게 보셨으면 맞추실 수 있었을 거예요. 가상해선 방식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데이터그램 방식 또 설명을 일단 드렸어요. 자, 어쨌든 가상해선 방식하고 데이터그램 방식 이런 거 있었으니까 요게 정답이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조인한 거죠. 조인하는 DML문 나왔는데 DML문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얘도 DML문이고 얘도 DML문이고 아까 전에 10번인가? 그것도 DML문이었어요. 자, 온이었어요. 조인할 때 온이라는 거 쓰는 거고 그리고 뭐뭐점 학과 이렇게 정답이 아마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온하고 학과. 자, 16번 스톱. 스톱 나오면은 하향식이에요. 상향식 뭐 드라이버. 하향식 스톱. 그래서 뭐 요거 스톱이나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네스 도구에 속하는 거고 스톱하고 드라이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것도 맞추셨어야 돼요. 자, 17번. 요거 조금 애매한데 객체를 생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스태틱으로 선언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스태틱이었다. 자,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박스 검사 기법 해가지고 문장, 분기, 조건 이런 것들이 정답이었는데 화이트박스 테스트도 지난 시험에 블랙박스 테스트 나왔었죠. 그러니까 화이트박스 테스트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테스트 쪽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번에 사실 테스트 쪽이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테스트 쪽 문장, 분기, 조건 요거 세 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3회 보시는 분들. 2회 보시는 분들은 합격하셨을 거고. 자, 19번. 럼바우의 객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격동기죠. 격동기. 그래서 객체 모델링, 그리고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자, 이렇게 있는데 객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그리고 동적 모델링은 다이나믹, 그리고 기능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펑션.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했을 텐데. 찾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펑션, 다이나믹,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 럼바우의 객체 모델링, 요거 격동기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20번에는 C 언어 문제 나왔는데 1024 나왔어요. 근데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이거 그냥 함수들을 호출해가지고 그 함수 안에서 폼은 돌리는 건데 1024라는 값을 유추해내기가 힘들어. 왜? 더하기 빼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 산술연산자만 좀 잘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C 언어 문제 같은 경우나 자바 문제 같은 경우나 파이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되게 까탈스럽게 나오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DML문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 셋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두셨어야 되는 거고 온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두셨어야 되는 거고 뭐 스톱 이런 것들 그리고 절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기능적 응집도 로킹 단위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맞춰주셨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60점 정도는 좀 넘겨주셨으면은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제 2021년도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쉽게 그 취득을 못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3회 시험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3회 시험에서는 꼭 합격하시길 빌도록 할게요. 이게 어딘지 아시는 분? 아, 모르시지, 당연히.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여기는 저희 사무실이에요. 제가 그 마무리 특강하면서 퇴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퇴사를 하고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집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 집에 막 울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조그만, 진짜 되게 조그만 혼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문 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창문 이렇게 열고 이렇게 나가면은 논뷰에 논뷰. 여기 논이 있고 여기 산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개구리들. 저는 서울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원래 수원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이제 일하면서 서울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 서울 살면서 개구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물론 개구리는 봤는데 시커먼 개구리 있잖아요. 막 시커먼 개구리. 그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청개구리 있잖아요. 되게 예쁜 청개구리. 요만한 청개구리부터 한 손가락 한 마디만한 청개구리까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 되게 이뻐가지고 우리 아들 잡아다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거 되게 이쁘지 않냐? 이쁘대. 그건 잡을 수 있겠대. 어쨌든 그렇게 개구리가 뛰어노는 데다가 사무실을 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특강도 좀 찍을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데 살고 있으니까 왜 보여드리냐? 뭐 사무실 자랑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서울 살면은 퍽퍽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힐링 좀 하시라고 한번 쭉 보세요. 좋죠? 뭐 농협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일단 시험 보고 오시느냐고 뭐 합격을 하셨든 불합격을 하셨든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 소원을 이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3회 시험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3회 시험에서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저한테 합격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합격 소식 전해주시면은 댓글에다가 정말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 그냥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랑 같이 필기 준비하시고 실기 준비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저도 저를 잘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2021년도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뭐 시언어 강의나 자바 특강 이런 것들은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정보 처리 기사를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공부만 해봤지 제가 누구를 가르쳐 보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해봤는데 저를 선택을 해주시고 저랑 같이 저를 믿고 저를 따라주셔서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 강의가 부족해서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고 3회 시험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그 시험 때만 되면 임영웅님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나만 믿어요. 그 노래가 달달한 사랑 얘기 말고 나조차도 못 믿던 나를 그렇게 믿어줘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서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주셨으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거지. 저 강의 더럽게 못하네. 말 더럽게 못하네. 그랬으면은 강의 못하죠. 창피해서 어떻게 강의를 해. 근데 유튜브에 올리면은 여러분들 막 댓글 달아주시고 뭐 고맙다고 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막 문제복원 이벤트 이런 것들 참여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합격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불합격하신 분들 제 강의가 부족해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3회 시험에서 진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합격하시게 정말 꼭 합격하시게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6시쯤 됐어요. 여러분들 정리하고 뭐 저도 일하고 그러냐고 6시쯤 됐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시험 바뀌었잖아요. 2020년도부터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바뀌었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개발자가 굉장히 모자른 거 아세요? 그리고
개발자 되라고 시험 내는 건 아니에요. 회사들이 모든 업무를 개발 쪽으로 해요. 다 인터넷 통해서 뭐 상품도 구매하고 여러분들 학사 뭐 이런 것들 다 인터넷 통해서 하잖아요. 제가 퇴사하면서 입사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야, 너 우리 회사 좀 와라. 우리 회사 좀 와라. 입사 제의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연봉 막 1억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싫다고 나는 강의할 거라고. 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강의하는 게 더 좋다고 해갖고 강의만 하고 있는데 물론 알바는 조금 해요. 먹고는 살아야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알바는 하는데 그 개발자들이 옛날에는 회사에서 그냥 한 번만 맡기면 돼요. 홈페이지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하려면은 개발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놈의 개발자들이 다 네이버 들어가 있고 삼성 들어가 있고 카카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개발자가 없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개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긴 거예요. 개발자 콧대가 이만큼 높아졌어. 뭐 개발자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모든 회사들에서 개발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든 개발자랑 부딪힐 거 아니라. 근데 개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빵상빵상만 하고 앉아있어. 맨날 빵상빵상빵상빵상 거리면서 외계어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저도 개발자랑 막 얘기를 하잖아. 아, 저놈 새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그런 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 모르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공단에서 정보처리 기사 시험 바꾸면서 소프트웨어 공학 쪽,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쪽,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지 않았나. 데이터베이스 쪽. 옛날에는 전자계산기 일반이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전자계산기 일반을 컴퓨터 그 프로그래머들이 아냐.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이런 거 빼버리고 실제로 업무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이런 그 정보처리 기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2020년도부터 바꾸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너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들으면서 저랑 같이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막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쓸 거니까 조금 더 재밌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딱딱하게만 공부하시지 마시고 저도 가끔 가다가 농담도 하고 막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좀 너무 딱딱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써먹으실 거예요. 나중에 내가 형상관리 써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 개발자들이 형상관리 얘기를 해요. 형상관리 얘기하고 있는데 형상관리는 뭐지? 라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발자가 막 빵상빵상 거릴 때 그 빵상빵상 거리는 용어들 한 50%, 60%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자격증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써먹을 때 있다, 써먹을 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즐겁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 할 말 다 했고 다시 한번 오늘 그 시험 보고 오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어제 불금 못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불토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이제 6시쯤 됐으니까 집에 가서 소주 한잔하고 그리고 아들 밥도 주고 그리고 다다리 뻗고 자야 되겠죠. 내일은 또 알바로 나와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시험 보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어떤 형태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프로그램 언어 쪽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일하시면서 모르시는 거 있다. 그러면 무엇이든 물어보다. 이런 데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저도 현업에 있으니까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걸로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다. 욕하고 싸우고 그런 사이 말고 좋은 사이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통하는 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권위적인 강사 말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강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회사에서 뭐 권위적인 강사가 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딴 데 가지. 뭐 하려고 여기 남아있어요. 저는 소통하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